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각종 테크 이야기 맞습니다. 여기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통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무선 이어폰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막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선 이어폰이라면 잘 들리고 통화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제가 막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소니에서 출시한 최신형 무선 이어폰 WX-1000XM4가 그것입니다. 마치 계란판처럼 친환경 소재로 패키지를 제작한 이번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내기가 막기라고 생각하셨거나 이제 무선 이어폰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소니의 최신형 무선 이어폰 WF-1000XM4가 그것입니다. 무선 헤드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바로 소니인데요. 그만큼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니 무선 이어폰은 반응이 미지근했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하지만 이번 WF-1000XM4는 소니의 기술을 다 집어넣어 공들여 만든 기술 집약형 모델입니다. 패키지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1인용 계란판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성품만큼은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제품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버드 케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면부에는 상태 표시 LED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USB Type-C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무게는 약 40g, 거기에 이어버드를 포함하면 54g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배터리를 보면 일반 모드 시에 최대 36시간,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면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속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완충하면 일주일 정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물론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I 무선 충전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그럼 이어버드는 어떨까요? 꽤 큰 크기로 제작이 됐는데요. 근육질이면서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엿보입니다. 무게는 한쪽당 7g, 사이즈와 달리 착용감도 좋고 중량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작은 역시나 터치 인터페이스로 제작이 됐는데요. 스와이프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이어팁은 뉴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이어팁으로 기존에 소니에서 따로 판매하던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용됐습니다. 실리콘과 우레탄 소재를 겹겹이 쌓아서 차음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보강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홈팁인 만큼 아무래도 차음성이 뛰어난 편인데 오래 착용하다 보면 다소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답답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작은 폼팁을 사용해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이어팁이 귀에 잘 밀착되는 만큼 외부 소리를 꽤 잘 막아주던데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이어버드는 양쪽이 모두 마스터로 작동합니다. 한쪽만 사용해서 재생, 정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는 일반 모드에서 12시간,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8시간으로 꽤 긴 편입니다. 전 세대 대비 수명도 2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케이스에 5분만 넣어두면 1시간 재생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할 때 충전 때문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사용 시간과 충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음질을 체크해봐야 하겠죠?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음질 관련된 기능, 스펙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무선 이어폰 최초로 소니가 개발한 24비트 재생이 가능한 LDAC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소니의 무선 헤드폰만 지원했지만 새로운 V1 프로세서의 높은 연산 속도 덕분에 이렇게 작은 무선 이어폰에서도 고사양 코덱 사용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의 무선 이어폰은 16비트 기반, 즉 CD 음질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LDAC은 24비트 기반의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지원하는 만큼 고해상도 스트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이폰은 LDAC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의 최대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당 코덱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질은 전체적으로 기존 소니 사운드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저역의 양이 상당히 많고 풍성한 편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헤드폰의 느낌을 많이 가져오려고 한 노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해상력은 훌륭하지만 고역이 쭉 뻗는 느낌은 다소 아쉽기도 했는데요. 밝고 화려한 소리보다 개인적으로 무게감 있고 풍성한 느낌의 음질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밴드, 프리셋을 지원하는 만큼 음질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역시 괜찮았는데요. 이게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변화폭이 꽤 넓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2, SBC, AAC 코덱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멀티 포인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블루투스 레이턴시는 일상적인 영상 콘텐츠 감상이나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속 재질의 동그란 돌출 부위는 마이크입니다. 어쩌면 이번 제품의 디자인 포인트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골전도 센서를 결합해 목소리 수신 감도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전 세대의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통화 음질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어떨까요? 드라이버 크기는 전작과 동일한 6mm지만 설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음장감이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자력이 상당히 강한 진동 구동력이 높은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노이즈 캔슬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마디로 훌륭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왜곡 없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 듀얼 노이즈 센서 마이크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QN12 프로세서에서 새로 개발된 V1 프로세서를 적용한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이 V1 프로세서는 WF-1000XM4를 위해 개발된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특징인데요. 덕분에 외부 소리를 감지해 상쇄해야 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특성상 이 소리를 듣고 연산하는 과정 역시 빨라졌습니다. 연산이 느리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듣게 되는 소리에 이질감이 섞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발휘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V1 프로세서를 통해 고주파 노이즈 캔슬링 성능 역시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물론 제조사 스펙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대 대비 40% 이상의 개선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통화 중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설정이 안 되는데요.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안전을 위해 설정 값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무선 이어폰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긴 할까요? 기본적으로 IPX4등급의 생활방수를 지원합니다. 덕분에 운동할 때 무리 없이 착용 가능했는데요. 이외에도 오래전 기술로 녹음된 곡의 음질을 인위적으로 보완해주는 기술인 DSE 익스트림, 입체 음향을 구현해주는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 기능, 말하면 음악이 멈추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해제되면서 외부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 투 채트 기능,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감지해 최적화된 노이즈 캔슬링 상태를 만들어주는 적응형 사운드 제어 모드, 자동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소니 무선 이어폰, 헤드폰만의 편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니의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든 기능을 알고 설정 값을 본인에게 맞춰가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만 하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성능만 놓고 보면 약 1.5세대 건너뛴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